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고대 파트입니다. 자, 앞에 보시면 개관이 나와 있는데 개관은 나중에 복습할 때 보세요. 우리 이 동영상 공부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복습할 때 공부하실 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고대 사회 성리가 발전이고 맨 앞부분을 보시면 세계사 파트 이 개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세계사 파트가 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세계사 파트에서 중국사 쪽은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사가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받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럼 책을 보시면 중국의 역사입니다. 자, 황하 문명, 중국 문명의 기원입니다. 은나라가 있죠. 중국 최초의 왕족. 그래서 청동기 문화가 발달했다. 그래서 한자의 기원이 된 갑골 문자를 사용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은나라가 망하고 주나라입니다. 그래서 제후에게 토지를 분배하는 봉건제도입니다. 자, 여러분 제국이 크잖아요. 여러분 나라가 크니까 뭐 멀리 있는 지역 이게 교통과 통신이 발달 안 했기 때문에 멀리 있는 지역 누구에게 맡기는 거야? 가족에게 맡기는 거죠. 가족에게. 그래서 "야 여기 떼어줄 테니까 네가 거기 지배하면서 외적을 막아. 그다음에 필요할 때 모아서 같이 나를 도와줘."라고 해서 중앙이 주나라입니다. 그다음에 각 나라를 쪼개서 이제 제후를 두었고요. 그다음에 장자 상속제가 확립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우리 형이 있다. 우리 형하고 나는 가깝지. 그러니까 형이 뭐 세워서 "야 동생아 저기 해라." 이렇게 했을 때 "아우 형님 고마워." 이렇게 하지만 이게 대대손손손손 계속 뒤로 지나가면 이 유대 관계가 점점 멀어지죠. 그래서 이게 요게 쪼개지는 게 춘추 시대하고 그다음에 막장이 전국 시대예요. 주나라가 쇠퇴하면서 주나라의 천자의 권위가 낮아지고 극심한 혼란기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진제국입니다. 그래서 특히 전국 치룡을 때려잡은 다음에 나라가 통일하죠. 춘추 전국 시대의 혼란을 극복하고 최초의 통일국가를 만듭니다. 그래서 황제란 칭호를 처음 썼다고 우리가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중앙집권적 통치 체제를 확립했는데 기본적으로 이 진나라가 통일한 방법은 강력한 법이죠, 법. 혹독하게 해서 뭡니까? 통치했더니 나중에 들고 일어나더라. 그래서 2대 황제 때 망한 다음에 초안 전쟁 거쳐서 한나라입니다. 그래서 한제국이고요. 그래서 이 최초로 통일한 나라가 진나라인데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민족을 진족 안 하고 한족하는 이유가 중국의 문화의 원류가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한나라 때. 자, 영토를 확장하고 실크로드를 통해서 서역과 교역을 확대합니다. 특히 한은 유학을 국가이념 채택, 자, 유교주의적 중국 문화의 기틀을 확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족 하죠. 자, 다음에 위진남북 질서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공부할 중요한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제국이 전한, 그 다음에 중간에 신이란 나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후한입니다. 후한입니다. 이 재미난 건 뭐냐면 이건 시험에 안 나오는 건데 전한입니다. 전한인데 뭡니까? 이 중국은 승상제도, 한제국은 뭡니까? 승상, 이 강력한 신하예요. 국무총리 레벨인데 이 당시에 뭡니까? 이 승상은 독자적인 내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승상부를 설치한다 뭡니까? 이거 독자적인 내각입니다. 자신의 가신들을 등용한 다음에 운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신하 중에 왕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승상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뭡니까? 굉장히 인덕을 많이 베푼 행세를 해요. 그러니까 위선자지. 인덕을 많이 베풀어서 "아 왕망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아 저런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면 어떨까." 했더니 왕망이 "어 그래 할게." 해서 전하를 멸망시키고 왕망이 세운 나라가 신이에요. 그러니까 위선자가 뭐가 된 거예요? 나라를 세운 거예요. 황위를 찬탈한 거지. 그다음에 왕망 세력은 뭡니까? 멸망하죠. 그래서 후한을 연 게 광무제죠. 광무제 유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전한에서 후한 넘어갈 때 그러니까 신하 강력한 신하가 등장한 다음에 나라를 잡아먹더라. 그래서 신을 물리친다 뭡니까? 그 다음에 황실의 가장 중요한 숙제는 뭐냐면 신하에 대한 통제예요. 자, 믿음직한 신하에게 나라를 맡겼더니 나라를 빼앗더라. 그래서 신하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해서입니까? 그래서 후한의 정치 시스템의 이건 뭡니까? 한계성은 뭐냐면 신하를 못 믿으니까 뭡니까? 신하를 못 믿으니까 뭡니까? 외척과 환관. 그러니까 황제가 궁궐 안에서 끼고 있는 외척과 환관의 비중을 높여요. 비중을 높입니다. 이게 또 나름대로의 부작용을 낳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외척이 바로하고 특히 환관이죠. 환관이 뭡니까? 떨어지는 황제가 총명하지 않고 떨어지는 황제가 즉위할 때 뭡니까? 그 황제들을 갖고 노는 거지. 그래서 십상시 등이 뭡니까? 바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런 걸로 뭡니까? 계속 뭡니까? 무슨 조세 수탈이 심해지고 농민들은 몰락하고 하니까 뭡니까? 황건적의 난입니다. 사실상 뭡니까? 후한이 붕괴하죠. 후한이 붕괴하고 뭡니까? 군벌 난립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군벌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세 나라로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조조니, 유빈이, 손건이에서 뭐야? 이후에 삼국시대입니다. 이렇게 가죠. 중국의 삼국시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체로 여러분 이거 외우기 좋아? 삼국시대지. 중국의 삼국시대니까 대체로 3세기예요. 3세기입니다. 3세기여서 위촉오의 삼국시대입니다. 여러분 뭐 결과는 아시겠죠? 삼국지 연의가 유명한 소설이죠.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삼국지 연의는 비극이에요. 뭐 조조 때려잡자 막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조조니 손권이니 유빈이 모두 실패하고 누가 사마씨가 통일하죠. 사마씨. 조씨에서 나라를 탄탄한 뭡니까? 이게 위나라가 뭐가 돼요? 위나라가 진이 되죠. 그다음 뭡니까? 이 삼국시대 때 치고받고 싸우고 이럴 때 뭡니까? 이럴 때 북방에서 유목민족이 성장한다 뭡니까? 그다음 뭡니까? 이 사마씨가 세운 진나라에 쳐들어와요.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이 시기가 뭡니까? 이 시기가 삼국시대. 삼국시대 거쳐서 뭡니까? 5호 다섯 오랑캐가 16개의 나라를 세워요. 5호 16국 시대입니다. 이게 4세기에서 5세기 초예요. 그 다음에 이 5호 16국 시대가 북쪽 지역은 유목민족이 대체로 한 덩어리 뭐 두 덩어리 이렇게 만들고요. 남쪽은 중국 애들이 지배를 해요.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위진 남북조입니다. 남북조에서 이게 남북조 시대. 남북조 시대가 뭡니까? 5세기에서 6세기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국시대 요거 보시면 돼요. 삼국시대가 3세기, 56국 시대가 4세기에서 5세기 초고요. 그 다음에 남북조 시대가 5세기, 6세기예요. 그래서 삼국시대 때부터 뭡니까?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진남북조 시대랍니다. 위진남북조 시대. 그래서 위진남북조 시대의 특징은 뭐냐? 위진남북조 시대의 특징은 뭡니까? 중국의 분열기예요. 극심한 혼란기입니다. 이 위진남북조 시대의 경우입니까? 너무 되게 복잡해요. 하도 난리를 치고 뭡니까? 치고받고 한 400년도가 뭡니까? 난리를 치는데 중국 쪽 학생들도 뭡니까? 여기를 잘 못 외워요. 너무 복잡해서. 중계 분열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민족이 와가지고 뭐 벼락으로 출세한 다음에 뭐 지배자 되고 하니까 뭡니까? 중국에서 뭡니까? 통치 방식이 또 가장 잔인했던 시기이기도 해요. 위진남북조 시대 막 이걸 보면 뭐 거기 지배자들이 뭐 거의 사이코패스 뭐 소시오패스 뭐 요 정도 레벨이에요. 뭐 무슨 왕실 앞에 거대한 절구 둘둘둘둘둘 뭡니까? 뭐 가는 절구를 만들어요. 절구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뭘 빻겠어요? 사람을 넣고 빻거나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다음에 시신을 늘어놓고 전시를 한다거나 이게 보면 되게 뭐랄까 잔인하고 음험한 시대예요. 중국의 극심한 분열기이고요. 통치자 중에서 이상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이 시기에. 그러니까 연산군 있죠. 우리나라에 폭군하면 연산군인데 연산군이 성인 군자로 보일 정도로 이상한 사람들이 통치를 하는 게 뭡니까? 이 시기의 분열기입니다. 이 분열기예요. 분열기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분열기를 이용해서 중요한 건 뭐냐? 중국의 분열을 이용해서 중국은 지들끼리 싸우는 거지. 지들끼리 싸우는 거지. 그래서 뭡니까? 누가? 삼국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대 국가가 크게 성장합니다. 특히 가장 강력한 나라는 고구려예요. 특히 5세기 때 장수왕의 연은 뭡니까? 중국의 남북조와 각각 외교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균형 외교라는 게 뭐냐? 남조가 성장하면 북조에 붙어요. 북조가 성장하면 남조에 붙고 해서 뭐 하는 거야? 중국의 이 밸런스를 맞추면서 계속 싸우게 만든 거예요. 요 시기입니다. 그래서 후한이 망하고 중국이 분열합니다. 삼국시대와 56국 시대에 거쳐 남북조 시대에 이어집니다. 자, 양쯔강이 남에서 뭡니까? 중국의 원래 문명 중심지가 황하지.
황하 지역에서 뭡니까? 중국의 원래 한족이 남쪽으로 도망간 거지. 그래서 양자강 쪽 개발이 본격화되었고 문벌 귀족이 사회의 지배 세력. 그래서 이 위진남북조 시대 문화의 특징은 귀족 문화예요. 자, 불교가 융성, 귀족 문화가 발달합니다. 그래서 이때 고구려가 이걸 분열을 이용했다. 그래서 중국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뭐 학살하고 뭐 절구로 찍고 뭐 할 때 뭡니까? 우리가 남대 성장했다. 그다음 뭡니까? 그다음에 이걸 통일한 나라가 수나라입니다. 수나라.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국이 분열했을 때 우리가 성장했지. 그 뭡니까? 수나라가 통일한 다음 뭡니까? 통일한 다음에 가장 눈에 가시 같은 데가 어디야? 고구려지. 중국의 분열을 또 이용했으니까. 그래서 수나라가 공격하는 겁니다. 수나라가 고구려 공격했다 망한 거지. 그 다음에 이후에 통일했고 금방 망한 다음에 또 수나라가 갈갈이 찢기는데 다시 뭐 56국시대처럼 되느냐가 아니고 또 찢긴 애를 삽시간 통합한 나라가 당나라예요. 이걸 주도한 게 고조 이연이 아니고 둘째 아들 이세민, 나중에 당태종이죠. 당태종 중심으로 옵니까? 삽시간에 찢겨진 수나를 통합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고구려 공격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첫 번째가 시험 나오는 게 살수, 그 다음에 당태종 때입니다. 당태종 때 안시성 전투죠. 이후에 계속 당나라가 나당연합군을 결성한다 봅니까? 신라랑 당나라 손잡고 그 다음에 백제 멸망, 그 다음에 고구려 멸망 이렇게 이어지죠. 이게 흐름이다.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 보시면 중국이 분열했을 때 우리가 성장했고요. 중국이 통합한 다음에 바로 우리한테 쳐들어오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수제국이다. 6세기 말 중국을 재통일했으나 무리한 토목공사. 운하예요, 운하. 운하입니다. 운하입니다. 자, 보통 중국의 토목공사 얘기하면 뭡니까? 첫 번째 통일 제국이 진제국이지. 진제국이 장성을 쌓았고요.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수나라는 운하를 쌓아. 운하. 보시면 이게 역사부도에서 좀 가져왔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밑에 있는 게 양자강이고요. 밑에 있는 게 위에 있는 게 황하지. 위에 황하가 있고 밑에 양자강이 있습니다. 하자죠. 하. 구비구비하는 강을 하라고 한대요. 중국 한자식 표현으로. 그다음 강이죠. 강은 뭡니까? 강은 보통 직선으로 흐르는 하천을 강이라 한답니다. 그래서 이 양자강과 이 황하가 있는데 요걸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통제거 영제거에서 여러분 이 당시에 뭐 6세기 말 7세기 때 초에 만들었는데 이 당시에 뭡니까? 이 당시에 물의 역류 이걸 통제 못하니까 뭡니까? 비스듬하게 만들었답니다. 이렇게 더 돌아가는 것이. 그래서 2,700km 정도의 운하를 팠나 봐요. 총 길이는 2,700km고 실제로 원래 있던 개천을 연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판 건 2,700km가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이 당시에 여러분 포크레인이 없던 시대에 이걸 만든 건 사실 대단한 거죠. 이렇게 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직선 거리가 320km 정도 될 거예요. 2,700km 정도의 길이였다니 이거 대단한 거죠. 운하를 판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뭐냐? 고구려 원정할 때, 그럼 전쟁할 때 물자가 필요해요. 강남 지방에 물자를 끌어서 뭡니까? 군수품으로 이용하려고 팠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고구려 원정 113만 군대를 동원했다가 뭡니까? 실패했죠. 실패하면 뭐 어떻게? 이런 거 공사하고 특히 전쟁. 여러분 전쟁에서 실패하면 대부분 나갑니다. 자, 당제국이다. 7세기 건국 고구려와 충돌합니다. 자, 당에서 발달한 한자, 유교, 불교, 율령 체제는 우리나라와 일본, 베트남의 전파 동아시아 문화권입니다. 당나라 문화가 국제적입니다. 국제적이다. 중국의 역사에서 뭡니까? 가장 개방적인 황조 중에 하나예요. 당나라가. 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우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무원 시험 보려면 외국인이 귀화해서 봐야 되는데 당나라는 아예 뭐야? 빈공과. 외국인 신분으로 시험에 통과하면 바로 관리로 쓰는 거예요. 당나라 개방적입니다. 이후에 뭐 송나라 이렇게 넘어갈 때 문화가 좀 국수적으로 바뀌어요. 오랑캐랑 교류 안에 뭐 이런 분위기가 되는데 당나라는 상당히 개방적입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문화권입니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의, 동아시아 문화권 중심을 이룬 중국은 동아시아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영향을 많이 줬던 건 사실이고요. 자, 그래서 중국사 이렇게 봤습니다. 그다음에 인도입니다. 인도는 뭐 인도로 이민 가실 분 뭐 보시면 되는데 뭐 상식이니까 중요한 건 불교예요. 자, 우선 아리아인입니다. 아리아인이 남아 있다. 그래서 아리아족. 그러니까 나치족. 독일계랑 뭡니까?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뭐 독일의 아리아 민족주의 할 때 이거예요. 얘네들. 그래서 털길 문화를 보급하고 브라만교와 카스트 제도를 확립했다. 그래서 이 북쪽 지역이 아리아족인데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인도의 카스트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존재하죠. 그러니까 카스트도 뭡니까 이제 인도 쪽 사람들 분들 보시면 뭡니까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막 그런데 피부색을 좀 따지나 봐요. 상위 카스트일수록 피부색이 밝답니다. 이거 아무래도 백인 쪽 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 자, 다음에 브라만교의 반대 평등양조한 그래서 불교가 성립합니다. 이에 의해서 이런 카스트가 성립하니까 뭡니까 여기에 반대. 그래서 불교 성립해서 뭡니까 평등을 강조했죠. 그래서 이 카스트 브라만교 나중에 힌두교가 되죠. 이쪽과 불교로 뭡니까 계보가 달라요. 자, 마우리아 왕족 인도를 최초로 통일했다. 이 소승불교입니다. 동남아시아로 전파되었다 해서 뭡니까 개인의 해탈을 강조하는 게 소승불교 쪽이고요. 자, 구자라 왕족 대승불교입니다. 이건 대중의 구제를 좀 강조합니다. 그래서 간다라 미술입니다. 중국, 우리나라, 일본으로 전파되었다. 간다라 미술 그래서 뭐 석굴암 예전에 뭐 세계사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것이고요. 자, 굽타 왕조 인도의 민족 종교인 힌두교가 성립. 인도의 고전 문화가 완성되어 인도 문화의 원형이 형성됩니다. 자, 다음에 오리엔트 지방은 지금의 중동 지방입니다. 중동 지방에 주목할 만한 건 페르시아요. 그래서 여러분 페르시아다. 페르시아 나라 이름이고요. 페르시아 족이에요. 족속 자체가 페르시아족입니다. 자, 이집트 지역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인 오리엔트 지방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전제 국가인 사산족 페르시아가 그리스 지역의 비잔틴 제국과 대립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페르시아족 현재 어디야? 이란입니다. 이란. 그래서 자, 여러분 이쪽 중동 지역의 아랍 쪽이죠. 그러니까 아랍 쪽과 여기는 이란 애들 페르시아족 달라요. 민족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페르시아 이란 이쪽이 이슬람교를 믿는데 페르시아 문화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어요. 이란 쪽 사람들이. 그래서 이 페르시아족과 아랍 쪽이 뭡니까 민족 감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란 옆에 이라크하고 아랍 쪽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죠. 아랍.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슬람 문화 이렇게 돼 있죠. 7세기에는 아라비아 반도에서 무함마드는 아랍 쪽입니다. 이슬람교를 창시해서 이슬람 문화권이 형성되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이란 여기도 이슬람교를 믿죠. 이란에서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이 세상에서 마음에 드는 아랍 쪽은 한 명밖에 없다. 그게 무함마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보통 보시면 이란 쪽에 이슬람족 일파가 시아파. 페르시아에서 시아파란 말이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순니파죠. 그래서 이슬람 내부에 시아파니 순니파니 할 때 대체로 여기가 이렇게 나눠집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고대 제국 사회 읽어보시고 자, 서양입니다. 서양은 출발점이 그리스예요. 서양의 고대는 뭡니까? 그리스입니다. 그래서 도시국가 폴리스 중심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도시국가가 아테네 민주정치고요. 그 다음 뭡니까? 스파르타입니다. 군국주의죠. 아테네랑 스파르타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그리고 실제로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서로 패권을 두고 다퉈요. 폴리스 중심이다 해서 아테네와 스파르타 도시국가 중심으로 발전합니다. 자,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한 아테네는 시민 중심한 민주정치고요. 인간 중심 문화입니다. 스파르타는 엄격한 군국주의. 그러니까 군사 집단이죠. 지배층이. 그 다음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아테네 세력과 스파르타 세력 사이의 내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세계의 몰락이다. 그래서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전쟁한 다음에 그리스의 쇠퇴. 그 다음에 그리스 북부에서 뭐가 마케도니아 성장합니다. 필리포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동방원정이다. 자, 다음에 4세기 말 그리스가 몰락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원정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알렉산더 대왕이 어디로 쳐들어가?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에 가서 옵니까? 그래서 뭐 가우가멜란이 이쪽에서 옵니까? 이 페르시아를 박살낸 다음에 페르시아를 집어삼키고 어디까지 가요? 인도까지 가죠. 인도까지. 이 당시에 알렉산더가 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 세계에서 알고 있는 세계 대부분 가요. 그래서 옵니까? 그래서 그리스 문화 옵니까? 이제 오리엔트 문화가 섞여요. 그리스 문화와 이 중동 지방 문화가 섞여서 헬레니즘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굉장히 뭡니까? 실용적인 현실적인 헬레니즘 인간 중심적 문화입니다. 자, 다음에 로마입니다. 로마. 그래서 뭡니까? 이후에 뭡니까? 이후에 패권이 이탈리아 반도에 로마입니다. 로마다. 로마가 처음에 왕정. 그다음에 왕을 쫓아낸 다음에 왕이 없는 정치 체제가 공화정입니다. 공화정이었다가 나중에 황제 제정이 되죠. 자, 도시국가 왕정치로 출발. 그래서 공화정 발전에서 옵니까? 나중에 이탈리아 반도 통일, 나중에 포에리 전쟁 승리로 지중해 전역, 카르타고를 차지한 다음에 지중해 전역을 지배합니다. 지중해가 로마의 호수가 되죠. 그래서 공화정 말기에 혼란을 거듭하다가 1세기 말 아우구스투스에서 첫 번째 황제입니다. 제정 성립, 200년 동안 평화, 이게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입니다. 자, 2세기 말부터 군인 황제 시대 혼란입니다. 그래서 서로 황제 되겠다고 싸우고요. 사회 경제 기반이 동요합니다. 그래서 4세기 초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노력에 불구 4세기 말에 로마 제국이 동로마와 서로마 제국으로 분열됩니다. 서로마 제국은 게르만족 대이동으로 망합니다. 동로마 제국은 뭡니까? 1000년 동안 좀 더 버텨요. 1453년에 오스만 투르크가 쳐들어와서 망하죠. 자, 다음에 로마 문화입니다. 그리스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 등을 종합. 서양 고대 문화를 완성합니다. 실용적이고 현실적 특성의 문화입니다. 특히 그래요. 자, 법률 발전, 넓은 영역을 효과적 지배하기 위해서 법률 발전, 로마법이 성립했고요. 그다음 헤브라이즘, 로마 제국 시대 세계 종교로 성장한 크리스토교입니다. 기독교죠. 로마 문화에 계승된 그리스 인간 중심 사상과 함께 서양 문화의 이대주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보시면 로마의 지도 보시면 고대 로마 제국, 뭐 스페인하고 이탈리아하고 뭡니까? 그다음에 프랑스하고 다 로마 이렇게 들어와 있지.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유럽의 고대사는 로마가 대부분 출발점이 로마예요. 유럽 고대사는. 그러니까 프랑스의 뭐 갈리아 복속 이후엔 로마가 지배하니까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뭐 이탈리아도 그렇고 뭐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뭡니까? 고대사를 보면 대부분 로마랑 겹쳐요. 그래서 공유하는 게 있죠. 이후에 뭡니까? 이후 뭡니까? 로마 멸망 이후입니까? 이후 뭐 황제를 칭한다는 것. 서양에서 여러분 고대 로마 멸망 이후에 황제를 칭한다는 건 뭐야? 우리가 로마를 계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를 계승하고 대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가 망한 다음에 뭐 이민족이 쳐들어오고 난리가 날 때 무슨 독일 쪽에서 등장해서 이걸 막아주니까 그럼 네가 로마 황제라. 근데 너는 기독교를 수호하는 신성한 로마 황제니까 신성 로마 제국해라. 뭐 이런 겁니다. 서양이에요. 로마가 이후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서양의 경우는 황제를 칭한다는 건 우리가 로마를 계승하거나 로마를 대체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4, 5세기 세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자, 우리나라의 고대국가 기반 마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